재개발에서의 매수 타임으로 적절한 시점은 강남권보다 그럼 강북권이 조금 더 괜찮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현금 청산 대상으로 가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116 대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재건축 시장이 특히 조금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호가가 떨어졌다는 뉴스 나오고 있는데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재건축 시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관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재건축 관련 규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부터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안전진단 기준 강화 이런 이제 3종에다가 여기에 최근 부쩍 강화된 제도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지금 이제 12.16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영향력이 있고 가장 최근에 또 판결이 난 게 있는데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신청이 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합헌으로 결정이 나면서 재건축 쪽의 분위기는 상당 부분 좀 가라앉아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1989년 이전 아파트들이 최근 몇 년간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아파트들이 앞으로 재건축될 여지는 있는지 아마 매매하기에 괜찮을까요? 재건축에 바로 드는 그 기간이 연한이 30년입니다. 그게 네. 40년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는 있었는데 지금 현실을 따져보게 되면 지금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그게 사실은 통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미 사실상으로는 40년으로 늘어난 거나 거의 마찬가지다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네요. 특히 이제 80년대 말에 지어진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목동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물론 이제 목동 6단지가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를 해서 유일하게 14개 단지 중에 가장 먼저 이 관문을 통과를 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안전진단 때문에 지체되는 현상은 목동뿐만 아니라 뭐 상계동이라든가 이런 대부분 80년대 말에 지어진 이런 단지들은 지체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좀 강남의 좋은 단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하고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잠실 쪽에 이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을 했습니다. 그만큼 재건축 연한은 더 늦어지는 결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재건축 기다리시는 분들이 앞으로 10년에서 뭐 길게는 20년까지 더 그러니까 10년이라고 예상했던 기간들이 대략 한 5년 정도는 늦춰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올림픽 선수촌, 아시아 선수촌, 그다음에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된 이런 단지들은 대략 한 15년 정도 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단기적으로는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공급 물량이 지연되는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 시장 말고 이제 다시 재개발 시장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강북권이 뉴타운 중심으로 새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강북 쪽에도 집값이 좀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근데 규제가 덜한 재개발 시장은 강남권보다 그럼 강북권이 조금 더 괜찮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우선 이제 대부분의 재개발 구역은 강북에 위치하고 있고 강남권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한강 이남의 11개 구에는 대표적으로 동쪽에는 이제 그 거요 마천 뉴타운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 끝자락에는 영등포 신길 뉴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지금 최근 들어서 새 아파트로 변신하면서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가 이미 12, 3억을 호가할 정도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강북에서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순탄하게 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집중력을 낼 곳은 역시 대표적인 뉴타운의 핵심 지역인 한남 뉴타운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사 선정 과정부터 지금 상당 부분 바람을 몰고 다니고 있는데 이런 한남에 이어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또 핵심 지역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색중산 뉴타운은 거의 서울의 끝자락에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이 수색역 역세권 개발 그리고 이 상암 DMC에 이제 롯데 쇼핑몰이 또 다시 재개하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는 뭐 충분히 기존의 경의중앙선과 6호선을 통해서 접근성이 좀 많이 개선되고 향후에 이제 서부선 라인까지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 수색 중산 뉴타운에 이어서 시범 뉴타운 지역이 있어요. 시범 뉴타운 지역이 그 이름도 유명한 이제 은평 뉴타운이에요. 은평 뉴타운은 거의 이렇게 디귿자처럼 생긴 지역인데 이 은평 뉴타운의 기대치는 신분당선 연장선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재개발의 선두를 형성하면서 가격이 올라간 지역은 마포 일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포 일대가 개발 속도가 빠르면서 선제적으로 새 아파트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마포가 상당 부분 집중력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뒤쪽에 마포 아현 뉴타운도 같이, 마포 레미안까지 다 같이 개발된 지역입니다. 이 건너편까지 다 마포 아현 뉴타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상당 부분 도심에 접해 있어서 가치가 좀 높게 형성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 교남 뉴타운에서 각광을 받는 자리는 독립문의 동쪽에 있는 경희궁 자리가 최근 들어서 부각되는 자리가 이 경희궁입니다. 아주 도심의 핵심 지역으로 부각되어 있는 종로 교남 뉴타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여기도 역시 기름 미아 뉴타운 자리가 있어요. 기름 미아. 여기가 상당 부분 개선이 되면서 그동안 가격도 많이 오르진 않았었습니다만 지역 자체가 지금 상당 부분 도심과의 접근성이 워낙 좋은 지역이어서 지하철 4호선,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우이경전철이 새로 개통이 되면서 이쪽에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나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좀 관심사항이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심에서는 지나치면 안 되는 시범 뉴타운 하나가 이 왕십리 뉴타운이에요. 텐주일 단지가 이제 대표적인 왕십리 뉴타운 지역이고, 이 왕십리 뉴타운에서 퍼져나가면서 마포 다음에 서쪽으로 영등포가 있었다 그러면 왕십리 다음에 동쪽으로 있는 게 전농답십리 청량리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의 가치가 거의 영등포 수준의 가치를 갖는 입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가운데 놓고 보면 이 도심에서 왼쪽에는 마포와 영등포가 있었다 그러면 이 서울 도심에서 왕십리와 청량리, 전농답십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이 중화 일대는 뉴타운 지역이 해제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이 지역도 개발이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해제된 지역이고, 이쪽에 이제 석관, 신의문 일대가 일정 부분 이제 개발이 돼서 나가는 중이고,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장이 뉴타운 지역입니다. 장이 뉴타운 지역은 돌고 지역의 북쪽으로 형성된 지역인데 광운대학교 서쪽이죠. 지금 뭐 일부 분양을 거의 마쳤거나 뭐 거의 입주한 단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들 지역이 전용 84 위주로 해서 거의 이제 10억에 근접한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 구역 중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방화 뉴타운입니다. 방화 뉴타운. 이 지역의 기대치가 나름대로는 상당히 커져 있다. 대부분 잘 인식들을 못하지만 여기가 개발될 경우 거의 마곡이나 마찬가지고 배후의 김포공항의 편의시설을 그대로 다 활용할 수 있어서 이 지역의 관심도는 상당히 좀 높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재개발 구역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물론 여기서 좀 언급이 되지 않은 지역들도 있긴 하겠으나 이거에 이제 별도로 아파트나 뭐 대형 연립이나 이런 곳은 별도의 또 재건축 사업으로 확장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대박. 감사합니다. 재개발도 사실은 이렇게 뉴타운이 되면서 네. 계속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은 듭니다만 이 네. 자체적인 또 문제가, 첫째는 재개발 구역, 이 정비 구역 자체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물량의 절반 정도는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미래의 공급 물량 자체가 사라진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재개발을 통해서 대단지 새 아파트로 변신할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점차 이런 가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장기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 좀 위기가 있는데 올해 20년부터 본격화될 임대주택 의무 비율 강화입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15%인데 기본 20%에다가 지자체 요구 10% 합칠 경우 최대 30%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 자체의 그 사업성이 상당 부분 또 위축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어서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상 재건축에 있는 초과의 환수제에 대체되는 그런 재개발의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서울시 각
권역에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네. 근데 또 어떤 분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가기에는 좀 위험하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의 입장에도 지금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 신축 아파트를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가 보고 싶은데 어느 단계에서 들어가야 조금 수익성은 덜 먹더라도 안전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은 이런 사업 단계별로 네. 규정이 이제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은 정부에서 볼 때는 같은 정비 사업이지만 거의 민간 사업 위주의 투자성을 위주로 한 사업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 네. 재개발은 어차피 열악한 정비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공원, 뭐 공동구 이런 기반 시설을 새로 조성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재개발은 일정 부분 이제 공공성을 갖는다라는 차원에서 재개발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 단계별로 규제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정비 사업은 우선 가장 초기 단계의 그 안전진단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네.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되면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된 다음에 조합이 설립이 되게 되고, 조합 다음이 사업시행인가입니다. 이 사업시행인가가 이제 일반 건축물로 따지면 건축 허가라고 봐도 무방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시행인가 다음이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대략 한 6개월 정도를 이주하고 착공하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주 착공 2단계가 지나면 이제 분양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완공이 돼서 입주하게 되면 조합이라는 것이 이제 청산 절차를 갖게 되는 이런 흐름으로다가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에서는 조합원 지양도 금지라는 그 조건이 같이 적용이 되긴 되는데, 네.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점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정산 배분 절차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뭐 보유한 자산이 10억 정도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분양을 받을 때 뭐 15억짜리를 받으면 5억을 추가 분담금 내야 되고, 8억짜리를 받게 되면 뭐 2억을 환급받는 이런 그 정산 절차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점이에요. 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점을 통과하게 되면 기존의 이제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전환하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에서의 매수 타임으로 적절한 시점은 사업 시행 인가 단계 이후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전입니다. 손실도 줄이면서 기다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아주 확실한 타이밍이 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제 순수 민간의 그런 투자 사업으로 간주를 하다 보니 조합원 지양도 금지라는 그 조건 자체가 네. 조합이 설립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매입을 한다고 치면 조합이 결성되기 전에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매입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조합 설립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측면인데, 그것은 10년 보유 5년 거주자에 한해서 예외로 지위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그런 물건을 찾아서 매입을 해도 됩니다. 그런 물건이 이제 아주 극소수기 때문에 물건에 또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그 단계에선 좀 가격이 일부 오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상태에서 10년 보유 5년 거주자는 매매가 가능하다 했는데, 간혹가다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게 증여입니다. 증여.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100% 증여를 하게 되면 그 자녀는 매매를 통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지만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아주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고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돌아가시게 될 경우에는 네. 상속은 지위 승계가 가능한 가능하고요? 예외 조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상속이나 뭐 해외 이주 같은 이런 경우는 물론 이제 예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여만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혹시나 자기의 거주 요건을 모르고 본인이 10년 보유, 5년 거주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매물을 내놔서 잘못 취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라는 게 매매 금지는 원칙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네. 팔 수는 있습니다. 단 이제 사신 분들이 네.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으로 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현금 청산 대상이 되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의 다음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을 받습니다. 물론 그때 현금 청산 받는 기준은 이제 감정 평가를 해서 네. 그 가격으로 받게 됩니다만,
어차피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데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못 받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현금 받으려고 그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매수 단계에서 조합을 방문해서 조합원의 지위가 승계가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그 조합원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거가 정확히 확인이 된 후에야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가 들어도 솔직히 이해가 될 만큼 디테일하게 해주셔서 정말 큰 감사드리고요. 저희 네. 다음번에도 또 올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리본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